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요즘 여의도에선 기업의 실적보다 해외 변수의 시장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증권사 대부분의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시장 예측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듯 유럽 위기가 우리 증시를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S&P는 그리스가 수개월 내에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3분의 1에 달할 것이고 또 앞서 시티그룹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75%나 내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즉 그렉시트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전망들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슈타파에서는 유로존 경제 위기와 그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리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은 서울대학교 EU 연구센터 김종번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워낙 그리스 문제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 그리스가 지금 유로존의 이 문제를 좀 확산시키고 있다. 어쨌든 주범이었는데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글쎄요, 이제 지표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 유로존이 지금 17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한 3억 1천만이 좀 넘고 그 GDP 규모로 따지면은 2011년에 한 12조 4,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리스는 그 중에 한 3% 미만이에요. 인구도 3%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GDP 기준도 3% 미만, 한 3,30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존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이나 비중 자체가 큰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제 유로존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초기에 유로존이 그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가 비록 유로존에서 영향력이나 그 비중은 작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잘 이끌어온 유로존이 그리스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유로존 자체의 실험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징성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먼저 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좀 눈속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미 좀 예측을 이거는 뭐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그런 거죠. 그 그리스가 처음에 이제 그 유로존에 들어올 때의 기간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 정도 되는데 이때 그 유로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거쳐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로존에 들어오기 위한 경제적 기준들 이게 뭐 재정 부채율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 그리스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 자본을 통해서 그 부채율이라든지 재정 적자율 같은 것을 낮춘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체적인 어떤 그 제도적 개혁이나 조세 제도 같은 것을 개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적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특히 그것도 이제 같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앵글로색슨계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그 기준을 맞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든지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빚이 언제든지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서 더 그 이자가 더 늘어났다 그럴까요? 그런 이자와 소모 비용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죠. 유로존의 그럼 결국은 재정 통합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통화 정책은 한 가지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뒀다라는 얘기인데, 뭐 유로존에서도 그럼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속하게 하게끔 허용을 시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유로존이라고 하는 게 예.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유럽 통합 자체가 유럽 통합에 담겨 있는 회원국 모두는 함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동일한 수준에서 하나의 커다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연합체일 수도 있고 초국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 민주화의 수준, 또 사회문화적 수준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기준이 경제 수준이고, 네. 이 수준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마치 이제 시험 봐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자격 시험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 그 자격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원국 모두 27개국 회원국을 갖고 있는 회원국 모두가 유로존 안에 들어오길 바랬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맞추게 되면 유로존에 들어오는 데 대해서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커트라인, 들어오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유로존 지금 탈퇴 위험까지 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일단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70%가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선박이라든지 간단한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이 주로 높고 그 서비스업 중에서 주로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의미는 뭐냐?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04년에 그리스가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반이나 사회적 투자가 좀 미비했던 이 그리스가 올림픽 유치하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뭐 도로도 짓고 철도도 만들고 뭐 이런 일이죠. 흔히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국가들이 큰 스포츠 게임 같은 것을 유치할 때 하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에 대한 용역을 주로 프랑스나 독일 국가 기업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국채 발행해서 프랑스나 독일 국가에 의해서 사회적 간접 자본을 맞추게 된 것이죠. 이 전제는 뭐냐? 올림픽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리스가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의 스포츠 게임을 유치한다고, 세계적 스포츠 게임을 유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케이스고, 그러면서 이제 골드먼삭스하고 채권 수합 계약을 2001년에 맺으면서 유로존에 들어오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악화가 된 것이죠. 빚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자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2005년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정책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도 있고 좀 미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금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 회피율이라든지 사회적 투명성은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더러 그것을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제 지금 재정위기까지. 재정위기, 그것도 이제 자체적인 재정위기라기보다는 네. 외국에 의해서 시작된 재정위기에 의해서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경제위기가 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집이 어려운데 빌려준 돈 받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회수해 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채권 국가들 국채를 회수하겠다라고,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겠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가 돈을 마구 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뭐 방만하게 썼다기보다는 제때에 정확한 규모로 예산 규모를 잘 잡고 쓰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그 지하 경제로 빠져나가는 돈이라든지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럴까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터졌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에 이 돈을 빌려오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탈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마구마구 빌려 쓴 사람이 이제 파산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못 갖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여타 좀 영향을 받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지금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실제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유로존에 기반하고 있는 유럽 통합이 미래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명확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유럽 통합이 계속 갈지 아니면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는 당장 독일하고 가장 큰 채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는 상당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인가요?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유럽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게 한 7,790억 정도 되니까 90억 유로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중에 한 30%에 해당되는 한 2,100억 유로 이상을 독일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재정 안정화 기금은 뭐 여러 나라가 각출해서 각출해서 내는 거죠. 도와주자. 네. 그 중에 이제 독일이 가장 비중이 큰 것이죠. 한 27%가 넘는 거의 30%에 가까운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가장 받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인가요? 채권국인 거죠. 독일이 가장 많고 그럴 경우 이제 독일이 많다는 얘기는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 그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올림픽 건설 당시에 많이 그리스에 물려 있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독일계 기업과 프랑스계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보면은 독일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당장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게 되면 이 프랑스 정부는 500억 유로의 손실 바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프랑스 주요 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디 아그리콜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농협과 같은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에 26억 유로가 바로 손실이 되게 되면 프랑스도 재정 건전성이 지금 간당간당한데 국책은행부터 부도의 위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유럽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국가 독일과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때 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로존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이 발표가 좀 났었는데 6월 4일에 발표가 났었는데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 뭐 3분의 1 정도 된다. 33%. 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도 적지 않은 확률인 것 같은데 유로존을 그리스가 탈퇴했을 때 뭐 좀 대비책이 지금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한 대비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지탱하고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하고 정치적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지도자들의 입장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국민이라든지 또는 그 프랑스나 다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죽느니 네. 그 몇몇 국가들이라도 좀 살기 위해서는 유로존을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아니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리스본 조약이라든지 뭐 2009년 12월 1일 날 발효된 리스본 조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치적 통합까지 완성됐다고 봤는데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해서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경제 외적인 손실을 포함한 손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유로존 그만 쓰겠다면 각 국가별로 당장 화폐를 다시 찍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갖고 유로존이라든지 유럽 통합을 위해서 각 국가의 분담금이라든지 이미 집행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전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휴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현재 경제 위기가 좋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네. 경제 위기가 나쁜 상황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주체나 또 사업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G7 그 회의라든지 유럽에서 메르켈이 중심이 된 유럽에서 연합은행, 은행연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있긴 하지만 이 은행에서의 고유의 업무들이 각 국가별로 아직은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곳에 모으자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에 잔존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많이 유로존에 있게 되면 예.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리스가 비중도 작고 지표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먼저 탈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피그스로 대표되는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자기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다른 국가들도 쉽게 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유럽 연합 가입 조건에 회원 가입 조건은 있어도 탈퇴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탈퇴할 때는 뭐 회원국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나 탈퇴하겠다 이것도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우리 모두 그리스를 탈퇴시킵시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뭐 기준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6월 17일 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33%의 비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비중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긴축 재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그리스 제2차 구제금융을 받았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상환 조건이나 그 구제금융의 조건들을 다시 갱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디폴트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구속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그리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법이 좀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상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가장 그러면 이상적인 시나리오,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도 좀 덜 미치고 가장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엘리트들과 달리 그리스 국민들은 한 80% 이상은 아직까지는 유로존의 잔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들의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 발행하고 뭐라 그럴까요?
돈의 가치를 좀 내려서 재정 적자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럽 연합의 중요한 그 경제 일원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관광이나 선박과 같은 부분에서 지금까지 일정 부분 지원도 받았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탈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행연합, 은행연방, 연방은행 같은 형태 좀 더 권한을 주고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유럽연합 전체, 유로존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기구를 만들 때,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잘 운영하게 되면 네.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리스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투명성을 높이고 당장에 이제 조세 회피율을 낮추고 투명한 세제라든지 조세 개혁을 하고 지금 보통 이제 연봉의 한 95% 정도가 연금액이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연금 수준입니다. 이런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조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IMF 때 국민들이 금도 국가에 기부도 하고 그게 뭐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굉장히 네.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는 어땠느냐? 그런 그 구제금융을 받는 시기에 금을 사재기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국민들의 어떤 상징적인 노력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그리스 내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럽연합 자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가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자신들의 그 어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양보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채권국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유럽 통합의 주도국으로서 지도국으로서 어떤 대범한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뭐 그리스든 유로존이든 독일이든 그런 걸 이번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정치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문제, 유럽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위기는 그리스의 문제나 유럽의 문제 혹은 이탈리아 문제, 스페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미국과의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각 국가별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선거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거 있었고 그리스 선거 있었고 영국의 지방 선거 있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각 국가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들도 계속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은 뭐냐면 그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선진국들과 G20에서 합의했던 긴축 재정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본적으로 이 복지 제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지고 있는 유럽적인 상황과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럽 국민들은 현재의 긴축 재정 수준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그 사회적 양극화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 위기뿐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해결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금 더 현명한 그런 해결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스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비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유로존과 중국 등 글로벌 정재계는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대형 펀드들은 유로화 자산을 대거 매각하기에 나섰고 또 중국도 소비와 투자 촉진 등 이러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비상경영 대책에 들어갔는데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유로존 위기, 이제 해법 찾기 논쟁은 그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